오늘 학습할 부분은 수능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특히 1번 키포인트 국권 침탈 과정에서 주요 조약의 내용 이것은 잘 파악해둬야 합니다. 그 다음 또 오늘 배울 내용으로 을사늑약에 대한 항거 사건들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 세 차례 항일 어병운동의 배경 및 활동 그리고 애국개몽운동단체가 4개가 있는데 그 단체와 활동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도와 독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의 주요 조약들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조약들의 내용도 밑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또한 이 페이지에서는 을사늑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에 대해서도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키포인트가 모두 여기에 한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이제 보자면 러일 전쟁이 발발한 게 1904년 2월인데 이 러일 전쟁 발발 배경을 보면 일본이 참 무서운 게 갑신정변 때 청나라와 일본이 최초로 먼저 충돌을 했죠. 그리고 10년 동안 일본이 칼을 갈아서 일으킨 게 뭐였습니까? 바로 청일전쟁이죠. 10년 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먼저 청나라에 먼저 보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청일전쟁 때 일본이 이제 승리 대가로 청나라로부터 랴오뚱 반도를 갖다가 빼앗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죠.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에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랴오뚱 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줘라. 일본이 러시아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를 함께 상대하기 버거우니까 결국 돌려주게 되죠. 이 사건의 바로 삼국 간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 또 칼을 갈게 됩니다. 그래서 딱 10년 만에 그 1904년입니다. 청일전쟁이 1894년이니까 10년 만이죠.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게 아간파천이 1896년이었죠. 그 이후로 아간파천 이후로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덕택에 나중에 고종이 황궁한 후에 그 대한제국까지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일본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러시아를 물러야 한다. 이래가 일으킨 전쟁이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한반도의 군사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본과 조선 사이에 맺은 협약이 바로 한일어정서입니다. 이 한일어정서는 한반도의 어느 땅이든지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그 독도가 아주 전략 요충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군함이 일본까지 오는 도중에 그 독도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독도에서 러시아 군함을 딱 감시하고 있다가 그렇다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독도의 중요성이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니까 일본이 바로 러일 전쟁 중에 이 시기에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형 고시로 해가지고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게 되는 게 바로 이 시기, 러일 전쟁 중 이 시기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간도는 원래 조선의 영토인데 그게 이제 일본이 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청나라로부터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을 해버리는 게 간도 협약인데 그건 1909년 이 시기였죠. 1909년. 독도는 이때고 간도는 이때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일 전쟁 중에 제1차 또 한일 협약을 맺게 됩니다. 제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을 보면 이 노란색으로 해놓은 글자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고문 정치다. 즉 이건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고문을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인 스티븐스를
일본에서 파견하게 됩니다. 이 스티븐스는 완전 친일파 미국인이었죠. 나중에 전명훈과 장인환에 의해서 사살되는 바로 그 스티븐스입니다. 그리고 재정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를 파견해서 외교와 재정에 있어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는 협약은 제1차 한일협약이다. 잘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빨간색으로 된 조약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905년에 우리가 을사늑약을 맺게 되는데 그 직전에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 해가지고 일본과 미국 사이에 비밀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이 한국 지배를 인정하는 서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가스라테프트 밀약입니다. 그 다음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영국이 인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영국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일본은 열강으로부터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일본이 이제 조선을 집어삼키는 것을 묵인해 주겠다. 이런 묵인을 받고 나서 결국 을사늑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러일 전쟁에서 결국 1년 만에 승리하게 되죠. 승리해가지고 러시아와 맺은 조약이 바로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손 떼겠다. 한국을 일본이 어떻게 주무르든지 터치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게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러시아라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또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는 것에 대해 인정을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그런 조약들을 한 단계로 밟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같은 해 11월에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조약이 아니라 늑약이죠. 이거는 고종 황제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그런 국제법상으로 무효인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늑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제1차 한일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를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일사년에 이루어진 협약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을사늑약의 내용은 요 두 가지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외교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외교권이 박탈됐다는 말은 결국 조선의 국권이 거의 90% 상실됐다는 말입니다. 대외적으로 더 이상 대한제국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권이 없다는 말은. 그래서 이미 90% 정도는 국권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큰 사건이죠.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많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통감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통제하고 감독하는 그런 부다 이거죠. 통감부를 설치해서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임명하게 됩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에 의해서 하얼빈역에서 사살되죠. 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사건, 그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자, 을사늑약 다음으로 맺은 조약이 1907년입니다. 이때가 정미년이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조항의 조약이었기 때문에 정미 7조약이라고도 부르는 한일신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두 개 다 자주 쓰기 때문에 한일신협약, 정미 7조약 둘 다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때는 고종 강제퇴위 후에 체결하게 됩니다.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고종이 세계에 이런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준 이의정 이상서를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로 파견하게 되는데, 물론 회의장이 입장도 못했죠. 일본의 방해로 입장도 못했지만 일본이 왜 조선은 외교권이 없는데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느냐, 그 책임을 물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시키고 맺은 조약이 한일 신협약이라는 조약이죠. 이 내용은 이제 군대를 해산하는 겁니다. 군대를 해산하고 그 다음 장관을 바로 뭐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을 임명하면 그거는 대내적으로 볼 때 또 눈치가 보이니까 장관은 그냥 힘없는 그냥 허수아비 장관이고, 조선인으로 허수아비 장관이고, 실질적으로 힘을 가진 일본인 차관을 파견해서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모두 내리꽂는 거죠. 그래서 차관 정치입니다. 일본 마음대로 대한제국의 그런 내정을 주무르겠다는 것이죠. 이게 차관 정치가 또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제1차 한일협약을 고문정치라 한다면, 제2차 한일협약인 을사늑약 때는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했다. 즉 통감정치라고도 할 수 있고, 통감부 설치했다. 그 다음 1907년에 한일신협약 때는 차관정치다. 이렇게 잘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910년이 되면 결국 한국병합조약을 체결하여 결국 조선이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이제 조선 땅이 일본과 한 개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에는 또 총독부를 설치하는 것이죠. 자,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 이게 국권의 90%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엄청난 우리 민족의 저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종은 헤이그 특사 파견했다는 건 조금 전에 얘기했고, 그 다음 민영화는 일본의 신하가 나는 될 수 없다 하면서 항의 표시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철과 오기오는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도장을 찍은 그 5명의 을사오종이라고 부르죠. 그 암살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지현은 황성신문에 실야 방송대곡이라는 그런 사설을 싣게 됩니다. 그리고 전명훈과 장인하는 앞에 얘기했듯이 스티븐스를 사살합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또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 을사어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조약 때도, 정리 7조약 때도 정리어병이 또 일어나죠. 군대 해산에 저항해서 그런 해산된 군인들이 또 어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정리어병이죠. 자, 전명훈과 장인환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참고로 자료를 보면, 이분이 전명훈 의사고 이분이 장인환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살된 스티븐스입니다. 그 전명훈과 장인환은 하와이 이민자인데, 을사늑약 직후에 이 외국 고문인 스티븐스가 미국에 왔을 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결국 암살에 성공하게 되죠. 근데 후에 그 미국 법원에서 전명훈은 그 암살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 당당한 그런 애국심에 또 감명을 받아서 그 재판관이 전명훈은 무죄로 석방했고, 결국 장인환의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장인환은 금고 25년이 선고되었지만 25년간 옥살이를 하고 25년간 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10년 만에 또 가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